샬롬 햄릿 5번째. 반 자리는 되겠네요. 온전히 한 자리지. 오 데이몬 내 사랑 그대도 알지 않소. 산산이 조각난 이 왕국도 조보왕 영토였음을. 그런데 이제 여기는 한 마리 커다란 공작새 자지라오. 가구는 끝까지 맞춰야죠. 오 호레이쇼. 나는 유령 말이 옳다는데 1000파운드 걸겠어. 자네도 봤나? 아주 똑똑히 봤습니다. 독사를 언급한 대목에서 왕을 매우 유심히 살폈죠. 아하, 풍악을 울려라. 피리꾼들 나오겠네. 희극이 싫으신 거라면 그럼 아마도 이게 정말 싫으신 거지. 그럼 자, 풍악을 울려라. 로렌 크란츠와 길던 스턴이 등장한다. 왕자님,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100마디도 좋네. 배아께서. 그래, 무슨 일이지? 침수로 드신 후 심기가 몹시 불편하십니다. 과음하셔서 아니요, 화 때문이십니다. 화병을 나보다는 의사에게 알려주는 게 훨씬 현명한 조사일 텐데 내가 손대면 더 화가 폭발하지 않겠는가? 왕자님, 이치에 맞게 말씀하시고 제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고분고분하게 굴 테니 말해보게. 왕비 마마께서도 몹시 기분이 안 좋으셔서 저를 보내 왕자님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환영하네. 왕자님, 이 상황에서 그런 인사치레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실 의향이라면 마마의 분부를 전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신뢰를 무릅쓰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경, 그럴 수 없소. 무슨 말씀인가요?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거 말이오. 내 정신은 병들었소. 하지만 그대 분부대로 아니지. 그대 말처럼 어머니 분부대로 최대한 잘 답변해 보겠네. 그러니 그 얘긴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어머니가 뭘 하셨다고? 왕비 마마께서는 왕자님의 행동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하십니다. 어머니를 그토록 놀라게 해드렸다니 효자 아닌가? 하지만 어머니가 그리 감탄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말해보게. 왕비 마마께서는 왕자님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니 말씀이라면 10번이라도 따라야지. 그대들은 나한테 다른 볼 일은 없소? 왕자님께서는 한때 우리를 좋아하셨습니다. 여전히 좋아하네. 스리슬쩍 맹세하지. 왕자님, 그렇다면 감정이 그토록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픔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려 하지 않는다면 왕자님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진급을 못해서 그렇다네. 아니, 폐하께서 지리 왕자님이 자기 덴마크 왕이 되실 거라고 공포하셨는데 무슨 말씀인가요? 그래. 하지만 풀 자라기 기다리다가 말을 굶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지. 너무 캐캐 묵은 속담인가? 배우들이 피리를 들고 등장한다. 오, 피리꾼들이 왔구먼. 하나만 줘보게. 햄릿이 피리를 하나 들고 길던 스턴을 향해 조금 물러서 주겠나? 어째서 마치 나를 덫에 몰아 넣으려는 것처럼 내가 바람을 일으키는 곳마다 나타나 얼쩡거리는 건가? 왕자님,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다면 그건 다 왕자님에 대한 걱정에 앞서 예를 지킬 겨를이 없었나 봅니다. 이해는 잘 안 되네만 이 필이 불어주겠나? 못 붑니다. 부탁이네. 정말이에요? 불 줄 모릅니다. 제발 이렇게 비네. 어떻게 손대는지도 몰라요, 왕자님. 거짓말하는 것만큼이나 쉽지. 이 구멍들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들을 막고 입을 대고 공기를 불어넣으면 우아한 소리가 난다네. 보게. 이 구멍들을 막으면 되네. 하지만 저는 이런 구멍들을 통제해 화음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런 재주가 없답니다. 그래? 그럼 자네를 돌아보게. 자네들이 나를 얼마나 형편없는 물건으로 보는지 나를 갖고 연주하려고 해. 내 어디를 막아야 소리가 나는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나의 마음속을 헤집어 파내려고 하고 내 가장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모든 구멍을 이리저리 누르며 무슨 소리가 나는지 보려고 해. 이 작은 악기로도 훌륭한 소리, 많은 음악을 만들어. 그런데 이걸로는 소리를 못 낸다고? 자네는 이 피리보다 나를 가지고 놀기 더 쉽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나를 어떤 악기라고 부르든 나를 만지작거릴 수는 있겠지만 나를 가지고 연주할 수는 없을 걸세. 폴로니우스가 등장한다. 축복 받으시지요. 왕비 마마께서 왕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혹시 저 너머에 낙타 모양을 한 구름이 보이나요? 정말이지 낙타 같군요. 내가 보기에는 쪽제비 같은데 등이 쪽제비 같네요. 아니면 고래 같거나 고래랑 똑같네요. 그렇다면 어머니를 곧장 뵈러 갈 것이요. 방배, 저들이 나를 가지고 놀다가 아주 부러뜨릴 작정인가 보군. 내 곧장 가겠소.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곧장이라는 말이 입으로는 참 쉽게도 나오는구나. 폴리니우스가 대장한다. 자네들도 가게, 친구들. 햄릿만 남고 모두 대장한다. 이제 무덤이 입을 벌리고 지옥이 이 땅에 도끼를 내품고 마녀들이 활기칠 밤이 되었구나. 밤이 오니 뜨거운 피라도 들이켜고 낮에 살떨려 하던 끔찍한 일들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잠깐 먼저 어머니 뵈러 가야지. 오 마음이여, 효심을 잃지 말아다오. 단단한 이 가슴에 내로의 영혼이 깃들지 않게 해주오. 잔인하되 전륜을 저버려서는 안 되지. 어머니에게 비수 같은 말을 내리꽂아도 징검을 쓰진 않으리. 내 혀와 내 영혼이 이럴 때는 서로를 등지고 각자 갈 길을 가게 해주오. 말로는 아무리 비난의 화살을 날려도 내 영혼이 어머니 가슴에 화살을 꽂게 두지 않으리. 햄릿이 퇴장한다. 제3장. 왕 로젠크란츠 길던스턴이 등장한다. 그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거니와 실성한 채 내 주변을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싶구나. 그러니 자네들은 준비하시게. 자네들의 임무는 곧 전달할 것이며 햄릿은 자네들과 함께 영국으로 갈 것이다. 이 나라가 건재하려면 매시간 미쳐가는 그런 위험한 임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준비하겠습니다. 폐하의 통치하에 먹고 사는 많고 많은 백성을 안전히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것이야말로 성군의 도리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백성도 저 한 몸 건사하려면 다부지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하물며 수많은 백성의 목숨이 통치자에 달린 만큼 폐하는 더욱 옥체를 보전하셔야 합니다. 국왕의 서거는 단순히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소용돌이처럼 그 주변에 있는 모두를 끌어들입니다. 무릇 국왕이란 산 정상에 고정된 거대한 바퀴와 같으며 그 거대한 바퀴살에 수만 개의 작은 부품들이 엉겨 붙어 있다가 바퀴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붙어있던 자잘한 부속품들, 하찮은 물건들도 함께 굴러 떨어져 망가지고 맙니다. 폐하가 홀로 한숨 쉬면 만백성은 신음하는 법이랍니다. 그러니 제발 속히 떠날 채비를 해주게. 지금 마구 돌아다닌 이 위험에 족쇄를 채울 것이네. 서두르겠습니다. 로렌크란츠와 길던스턴이 퇴장한다. 폴리니우스가 입장한다. 폐하, 왕자가 왕비의 내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신의 휘장대에 숨어 무슨 말을 주고받나 잘 듣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왕비 마마가 왕자님을 구중하실 거지만 폐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현명하신 생각인데 아무래도 부모는 자식이라는 편파적이라 어머니가 아닌 제3자가 대화를 엿듣는 것이 분명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편히 쉬고 계십시오. 침소에 들기 전에 들러 살펴본 바를 아뢰겠습니다. 고맙소 경. 폴리니우스가 퇴장한다. 아, 내 죄. 내 죄의 굴이 내가 하늘까지 찌르는구나. 태초에 가장 극악한 범죄, 바로 형제의 살해지. 기도조차 할 수 없구나. 기도하고픈 마음도 하려는 의지도 모두 강하건만 내 죄가 너무 무거워 기도를 막는구나. 난 두 가지
일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둘 중 무엇을 먼저 할지 머뭇거리다가 둘 다 못하고 마는구나. 내 형의 피로 이 저주받은 손이 비범벅이 되었다 해도 하늘에서 비가 우수수 내려 붉은 손을 눈처럼 하얗게 씻어줄 수 없는 걸까? 범죄의 민낯을 마주하는 수밖에 없다면 자비란 대체 뭐 다뤄 있는 건가? 기도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미리 막아주는 힘, 떨어진 후에는 용서받게 해주는 힘. 그렇다면 기도를 해보자. 나의 죄는 이미 과거에 솟아. 하지만 어떤 기도가 내게 적합할까? 내 흉측한 살인을 용서하소서. 그건 안 통할 것 같군. 살인에서 얻은 결과를 아직도 누리고 있으니 내 왕관, 내 야망, 내 아내는 포기 못하지. 용서도 받고 혜택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부패한 이 세상이야 금화를 쥔 범죄자의 손이 정의를 미치고 사악한 자금이 법을 매수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지. 하지만 저 위 세상은 달라. 발뺌은 통하지 않지. 거기선 모든 행동이 철저히 그 자체로 평가되고 우리 스스로 입으로 또 머리로 유죄의 증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은 게 뭐지? 죄에 대한 참회라도 해봐? 못할 것도 없지. 하지만 참회할 수 없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 오 비참하구나. 죽은처럼 시커먼 가슴. 죄라는 덫에 걸려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더욱 걸려드는 영혼. 전사여 온 힘을 다해 도와주소서. 고집스러운 무릎이여 꿇어라. 철근 같은 심장아 갓난쟁이 근육처럼 부드러워져라. 만사 형통하게 하소서. 왕이 무릎을 꿇는다. 햄릿이 입장한다. 이제야 때가 온 것 같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그래 지금 해치우겠어. 칼을 뽑는다. 그러면 저자는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복수를 하는 거네. 이건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악당이 내 아버지를 죽였고 복수한다면서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인 내가 바로 그 악당을 천국으로 보낸다고. 오, 그게 무슨 복수야? 천국행 서비스지. 저자는 아버지가 원기왕성하여 아버지의 죄도 5월의 꽃들처럼 만개한 때를 골라 무참히 살해했지. 그러니 아버지가 어떤 죗값을 받게 될지 하늘 말고 누가 알겠소. 그저 우리 세상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중재겠구나 짐작하지. 그런데 저자가 천국에 가기에 알맞게 고해성사하며 영혼을 구원하려는 이때 내가 복수를 하겠다고 안 될 말이지. 거두어라 카라. 더 끔찍한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칼을 집어넣는다. 저자가 만취에 골아떨어졌을 때, 광란의 주연을 벌리고 있을 때, 아니면 침소에서 근친 상간의 쾌락을 누리고 있을 때, 노름하다가 욕지거리 할 때, 구원받을 수 없을 만한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를 넘어뜨리자. 그러면 그의 발 뒤꿈치가 천국을 박차고 그의 저주받는 시커먼 영혼은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겠지. 어머니가 기다리시지. 기도로 치유를 바라지만 네 병든 날만 연장될 뿐이다. 햄릿이 퇴장한다. 왕이 일어나며 내 말들은 하늘로 날아갔지만 내 생각은 여전히 땅 아래 맴도는구나. 생각 없는 말은 절대 천국에 못 가지. 왕이 퇴장한다. 제4장 왕비와 폴리니우스가 입장한다. 왕자님이 바로 올 것입니다. 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쳐서 참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 폐하가 진노하시는 것을 왕비 마마가 겨우 진정시켰다고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제발 똑 부러지게 말해 주십시오. 어머니 내 꼭 그리 할 테니 내 걱정은 마시오. 어서 물러나시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폴리니우스가 휘장 뒤에 숨는다. 햄릿이 입장한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햄릿. 너 때문에 아버지가 몹시 화가 나셨다. 어머니 때문에 제 아버지가 몹시 화나셨죠? 허허. 경박한 혓바닥으로 잘도 대답하는구나. 하하. 사악한 혓바닥으로 잘도 질문하시는군요. 이번엔 또 왜 그러냐 햄릿. 이번에 또 무슨 일입니까? 나를 잊었느냐? 아니요 그럴 리가요. 말도 안 되죠.
어머니는 왕비시오. 전 남편 동생의 아내이며 아니라면 좋겠지만 제 어머니시죠. 아니 그럼 너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앉혀야겠구나. 자자 앉으세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이십니다. 제가 어머니께 거울을 비춰 어머니가 스스로 참모습을 보실 때까지 어디도 못 가십니다. 뭘 하려는 거냐? 날 죽이려는 건 아니지. 사람 살려. 휘장리에서 여봐라 사람 살려. 이거 뭐야? 쥐새끼인가? 죽어도 싸지 죽어. 휘장 속으로 장검을 찔러 넣는다. 휘장 뒤에서 이렇게 죽는 건가? 세상에 무슨 짓을 한 거냐? 모릅니다. 왕이었나요? 이 무슨 무모하고 피비린내 나는 짓이냐? 피비린내 나는 짓이요? 그래요. 어머니, 왕을 죽이고 그의 동생과 결혼한 것만큼이나 못된 짓이네요. 왕을 죽이다니. 네 어머니, 제가 그리 말했습니다. 휘쟁디에서 폴리니우스의 시체를 끌어낸다. 형편없고 무모하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바보는 잘 가게. 네 윗사람이 줄 착각했다. 그대 운명을 받아들이게. 여기저기 너무 끼어들다 보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겠지. 왕비에게 손을 그만 비트세요. 심호흡하고 앉아보세요. 제가 어머니 심장을 비틀어 볼게요. 파고들 만큼 유연한지 알고 싶으니까요. 빌어먹을 관성으로 단단히 굳어버리 어떤 감정도 파고들 수 없는 그런 강심장은 아닌지 궁금해서요. 내가 대체 뭘 했다고 네가 감히 혀를 놀려 그런 무례한 말을 내뱉느냐. 우아함과 수줍음을 버리고 미덕을 위선이라 부르고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운 이마에서 장미꽃을 떼어내 그 자리에 물집이 생기게 하고 혼인 서약을 도박꾼의 맹세처럼 거짓부렁이로 만들었지요. 그런 행동은 결혼이라는 몸체에서 영혼을 뽑아내고 성스러운 종교 의례를 말잔치로 만들어 버리죠. 어머니의 행동이 이 단단한 땅을 내리비치는 천상의 얼굴도 분으로 붉게 빛나며 슬프게 달아오르고 종말이라고 온 것 같다며 쥐를 떱니다. 그만 무슨 행동을 했다고 초장부터 그리도 요란케 호통을 치는 게냐. 여기 이 그림과 저 그림 두 형제의 조상화를 잘 보세요. 보이나요? 이 이마에 서린 우아함을 보시라고요. 태양신 헤페리온의 곱슬머리, 제우스의 이마, 호령하는 군신 마르스의 눈, 하늘이 입맞추는 언덕에 막 빛을 비추는 전령 머큐리의 자태. 모든 신들이 세상에 상남자를 보증하기 위해 각자의 흔적을 담아 조화롭게 만든 형상. 이게 바로 어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을 보세요. 흰 곰팡이 핀 나라리 멀쩡한 고식을 병들게 하듯 건강한 형을 무너뜨린 자, 이게 현 남편입니다. 대체 눈이 어디 달렸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떠나 이런 황무지에 발부터 살 수 있어요. 눈이 있기는 한 거예요. 어머니 나이에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피 끓는 청춘도 지나고 이제 점잖게 분별력을 갖추시기잖아요. 분별력이 얼마나 흐려졌길래 이 사람을 저 사람으로 대체하나요? 감각이라는 게 있긴 하겠죠. 없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겠죠. 어머니 감각들은 마비되었나 봐요. 미쳤대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테고 환각에 사로잡혔다 한들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선택을 제고해 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어떤 악마가 대체 어머니의 눈을 가린 건가요? 감정 없는 눈 없는 감정, 손이나 눈 없는 귀, 다른 감각 없는 후각. 진실한 감각 하나만 남았대도 일부라도 살았더라면 이런 실없는 선택은 하지 않았겠죠. 수치심아 네 붉은 뺨은 어디로 갔느냐. 반항하는 것이냐. 나의 지긋한 부인의 뼛속에서조차 반란을 일으켜 정욕을 불태운다면 청춘에 타오르는 열정으로는 모든 미덕이 이미 불타 녹아 사라져야겠지. 충동적인 열기로 충만하면 흰서리도 활활 타오르고 이성도 욕망의 뚜쟁이가 될 테니 수치심 따위는 없는 게 맞겠지. 오 햄릿 그만해라. 내 영혼을 들여다보게. 나를 몰아세우는구나. 거기서 지워지지 않을 시커먼 죄의 흔적들이 보인다. 네, 하지만 더러운 돼지우리 넘어 땀으로 뒤범벅이 된 더러운 침대 시트에서 쾌락에 절어 달콤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겠죠.
더는 내게 말하지 말아다오. 네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내 귀에 꽂히는구나. 제발 그만해다오 아들. 살인자의 악당, 어머니 전 남편의 200분의 1만도 못한 노예, 끔찍한 왕, 선반에서 왕관을 훔쳐 호주머니에 슬쩍한 왕이 찬탈자. 그만. 넉마주의 왕, 유령이 등장한다. 하늘의 수호자여, 천상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무슨 연으로 여기까지 기품 있게 행차하셨소. 맙소사, 미쳤구나. 시간도 지체되고 열정도 식어버려 무시무시한 엄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태만한 아들을 꾸짖으러 오셨소. 말해 주시오. 유령은 잊지 마라. 무뎌지는 네 복수심을 벼르기 위해 여기 왔을 뿐이다. 하지만 봐라. 네 어머니가 얼마나 놀란 표정인지. 자기 영혼과 싸우는 어머니를 말려라. 저렇게 몸이 허한 상태에서 환각은 가장 큰 힘을 발현하게 마련이다. 어머니에게 말을 걸어라 햄릿. 어머니 괜찮으세요? 맙소사. 너야말로 괜찮은 거냐? 어째서 눈은 허공에 꽂힌 채로 실체 없는 공기에 말을 거느냐? 네 눈에서 맹렬한 기운을 뿜어내고 잠자던 군인들이 비상이란 소리에 벌떡 일어나듯 차분하던 네 머리카락은 한 올 한 올 살아있듯 쭈뼛쭈뼛 서더구나. 온순한 아들아. 불타오르는 네 광기를 차디찬 평정심으로 식히려무나.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냐? 오, 그분을 보고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창백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지. 그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어떤 사연인지 들으며 끔쩍 않던 돌도 마음이 동해 움직일 거예요. 저를 그리 애처로운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오. 내 단호한 복수심을 받고 요량이 아니라면,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 제가 할 일은 피 대신 눈물로 마무리되어 본연의 색을 찾지 못하고 되색되고 말 것이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냐? 저기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전혀. 내가 늘 보던 것 외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그래, 우리가 하는 말 외에는. 보세요, 저길 좀 보라고요. 그게 어떻게 슬금슬금 사라져 가는지. 제 아버지요, 살아계실 때 모습으로 지금 문을 나서서 밖으로 가는 것을 보라고요. 유령이 대장한다. 이게 모두 네 머리가 만들어낸 거야. 이 형체 없는 창조물은 환각이 교묘히 만들어낸 것이라고. 환각이라고요? 제 맥박은 어머니 맥박 못지않게 건강하게 규칙적으로 박자를 맞추며 뛰고 있어요. 제가 중얼거린 말은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한번 저를 시험해 보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말했던 것을 다시 그대로 뱉어볼게요. 미친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어머니, 부탁하는데 제 말이 단지 나의 광기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어머니 잘못은 없다며 번들어한 말로 어머니 영혼을 달래지 마세요. 그것은 마치 골문 부위에 기름칠이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겉은 번지르르 할지 몰라도 그대로 두면 계속 썩어 들어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감염되고 말 거예요. 하늘의 어머니 잘못을 고백하세요. 과거에 했던 일을 자매하고 앞으로 올 일은 피하세요. 잡초에 비료를 뿌려 무성하게 키우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빨을 소리만 하는 제 덕을 용서하세요. 이처럼 방만하고 혼탁한 시대에는 비행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 이빠른 소리라도 하려면 덕이 직접 나서서 사정사정해야 겨우 약발이 먹힌답니다. 햄리, 기어이 내 심장을 둘러 쪼개는구나. 그렇다면 나쁜 쪽은 던져버리고 나머지 반쪽으로 더 순수하게 살면 되겠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지만 삼촌 침대로 가지는 마세요. 덕이 없더라도 있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모든 감각을 집어삼키는 습관이라는 괴물도 악습에 젖어들면 악마가 되고 덕을 취하면 천사가 된답니다. 올바르고 선한 행동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서 몸에 딱 맞는 외투를 걸친 듯 자연스러워지니까요. 오늘 밤을 피하면 다음 날은 거절하기 조금 더 쉬워질 테고 그 다음번에 더 쉬워질 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습성도 바꿀 수 있어요. 악습을 계속 억누르거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제게 어머니의 축복을 빌라시면 빌어드리지요. 폴리니우스를 가리키며 이 어르신께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자매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 일로 나를 벌주고 나로 이를 벌주길 바라시니 전 하늘의 심판을 받는 동시에 하늘의 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시체를 처리하고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안녕히 주무세요. 더 나은 친절을 베풀고자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이것은 악의 시작이고 더 악한 게 남았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어머니, 난 뭘 해야 한단 말이냐? 부탁드리는데 이것만은 삼가세요. 살찐 왕이 어머니를 다시 침대로 유혹하면서 볼을 꼬집고 어머니를 나의 생지라고 부르고 느끼하게 두어번 추잡한 손으로 목을 추르면서 제가 실제로는 미친 게 아니고 미친 척한다는 사실을 어머니한테 확인하려 들 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착하시니까 그냥 솔직히 털어놓으실 수 있겠죠. 아무리 중요한 문제인들 두꺼비나 돼지, 숫고양이한테까지 숨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답고 정숙하며 현명한 왕비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렇게까지 숨기겠습니까? 못하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분별력과 비밀 유지 따위를 잊어버리고 지붕 위에 새장을 열어 새들을 날려보내겠죠. 그러고는 유명한 원숭이처럼 이판사판이라며 새장에 기어들어 갔다가 떨어져 그만 목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안심하려무나 말하려면 숨을 내뱉어야 하고 숨을 내뱉어야만 살 수 있다면 내게 해준 말을 내뱉느니 차라리 목숨을 포기하겠다. 저는 영국으로 가야만 해요. 알고 계시죠? 그래, 잊고 있었구나. 그렇게 결론이 났다지. 국서가 밀봉되어 있고 내 동창 2명이 동리를 드러낸 독사도 믿는데 그들을 못 믿을 것도 없겠죠. 왕명을 받들어 저를 사지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럴테면 그럴라지요. 폭탄을 만들 기술공이 자기가 만든 폭탄에 날아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볼거리겠지요. 쉽지는 않을 테지만 나는 그들의 폭탄 아래로 파고들어가서 그들을 달까지 날려버릴 겁니다. 아, 서로의 계략이 외줄에서 만나니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어요. 폴리니우스를 가리키며 이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야겠군요. 일단 시체를 옆방으로 끌고 가야겠네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이 원로는 살아생전에는 잘도 떠들어대던 허풍선이더니 이제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고 진지해졌군요. 이보시오 경, 우리도 이만 끝냅시다. 어머니 쉬세요. 햄릿이 폴리니우스 시체를 끌면서 퇴장하고 왕비만 남는다. 제3화 제1장 왕과 왕비 로렌트 크란츠와 길던스턴이 입장한다. 그리 연신 깊은 한숨을 쉬어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이 자리에서 한번 풀어보시오.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하지 않겠소? 그대 아들은 어디 있소? 긴밀히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자리를 물러주시게. 로렌 크란츠와 길던스턴이 퇴장한다. 아, 폐하, 오늘 밤에 내가 본 것은 뭐였소? 거투루투 햄릿은 어쩌고 있지? 태풍의 바다와 바람이 누가 더 센지 겨루는 것처럼 미쳐 날뛰었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휘장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쥐야지라고 외치며 장검을 휘두르다가 거기 숨어있던 선한 노인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 중범죄로군.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그 꼴이 날 뻔했소. 그를 그렇게 풀어놓는 건 그대나 나나 다른 모두에게 위험하오. 아, 이 끔찍한 폭력 사태를 어찌 해명해야 하나. 이런 미친 젊은이를 미리 주사하고 통제하고 함부로 나타나지 못하게 단속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과인에게 쏟아질 것이요. 하지만 자식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적절한 방안을 귀담아 듣지 않고 몹쓸 병을 앓는다는 소문이라도 날까봐 쉬쉬하고만 있다가 오히려 병이 생명을 파먹게 했구려. 햄릿은 어디로 갔지? 죽은 노인의 시체를 끌고 처리하러 갔어요.
그의 광기는 광산의 광물처럼 그 자체로는 순수한지 자신이 한 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거루루트, 나갑시다. 아침 해가 산 정상으로 떠오르자마자 그를 배에 태워 보낼 거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와 영약을 동원해 햄릿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요. 이복의 길던스턴, 로렌 그란츠와 길던스턴이 입장한다. 자네들은 가서 사람들을 더 불러 모으게. 햄릿이 미쳐서 폴리니우스를 살해하고 왕비 대실 밖으로 시체를 끌고 갔다 하고 가서 그를 찾아 잘 다독여서 시체를 예배당으로 옮기게. 부탁이니 어서 서두르게. 로렌 그란츠와 길던스턴이 대장한다. 가지 거투루투, 가장 현명한 대신들을 소집하여 벌어진 사건을 알리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겠소. 비방과 중상모략은 온 나라를 떠들며 퍼져나가겠지만 과인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그저 허공에나 맴돌기 바라봅시다. 아, 가봐야겠소. 내 마음이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하오. 모두 퇴장한다. 제2장 햄릿이 등장한다. 안전하게 숨겼다.